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엠블록셀 전정배입니다. 지금까지 채용 공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 애플, 구글, 중국의 샤오미처럼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추구합니다. 4월 27일 중국 파운더 테크놀로지와 30억 원 투자의 영서를 체결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미국 애플, 구글, 중국 샤오미 같은 회사가 한국에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글에서 엠블록셀을 검색해 주세요. 엠블록셀, 발음이 좀 어렵죠? 구글에서는 조금 틀려도 다 검색됩니다. 엠블록셀, 한국의 샤오미를 목표로 하는 엠블록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새누리당의 성완종 리스트 파문 물타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을 지렛대 삼아 불리하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 사면에 대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해명과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에 로비를 해서 2007년 12월 31일자 특별 사면을 받았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당시 참여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은 성 전 회장 특별 사면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MB 쪽에서 사면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서 활동했던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조차 지난 21일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권력을 잡은 인수위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와도 사면 대상을 사전에 논의한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특별 사면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를 정치권의 부정부패로 몰고 가려는 수법인데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때의 물타기 전술을 다시 들고 나온 거죠. 새누리당이 과연 그럴 때인가요? 성완종 리스트에는 박근혜 정부 실세와 친박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히는 게 당연하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국면 전환용 논점 흐리기는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꼼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팟짱은 새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알아보고요. 색깔 있는 인터뷰에서는 4분 31초짜리 영상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악플을 속 시원하게 지적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구현모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요일의 고정 코너 이정수 이선필의 대중문화 읽기에서는 인터넷 댓글 문화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23일 목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2006년 9월 10만 달러를 건넸다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건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성 전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 거짓말로 드러났는데요. 독일 초청 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 일행의 항공료를 지원해줬다고 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네,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전 인터뷰에서 김 전 실장이 2006년 9월이죠. 2006년 9월 박 대통령을 독일에 모시고 갈 때 10만 달러를 롯데 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실장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면서 네. 당시 박 대통령 등 방문단이 사용한 경비는 독일 콜라드 아데나워 재단에서 지원해줬다. 네. 그러니까 항공료를 포함해서 모두 지원해줬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네. 그러나 아데나워 재단 측에서 오늘 이제 밝혔는데요. 우리가 지원한 거는 숙박과 국내 교통 비용뿐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오늘 한겨레 보도로 나온 사실입니다. 항공료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교통 비용이 이제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항공료는 포함되는데요. 문제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 유럽행 티켓을 끊어주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박 대통령 일행은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드골 공항으로 가고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간 다음에 네. 그 뒤에 독일에 들러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때 이제 사용했던 국제 비행기 입사 이것이 박 대통령 일행이 알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내 유럽에서 이동한 그런 항공료나 이런 비용은 재단에서 지원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파리로 갔을 때 그리고 파리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그 항공료는 지불하지 않았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당시 따라갔던 수행했던 사람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당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김 전 실장과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심재엽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현재 청와대 부속비서관이죠. 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의원실의 비서관이었던 정호성 비서관 그리고 이정현 의원 등 6명입니다. 네. 근데 이 6명 중에 신재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내 돈을 주고 비행기 값을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정현 의원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자비로 하진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물음표가 된 상황인데요. 네. 당시 파리행 편도 비행기 값이 이코노미석은 302만 원, 비즈니스석은 550만 원, 1등석은 79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6명이 이코노미석 가장 싼 좌석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약 1,800만 원 정도 네.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리로 넘어가는 데만 1,8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당시 이제 박 대통령 일행이 식사도 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행사도 치렀거든요. 이때 경비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도 주목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단이 지원하지 않았던 행사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재단은 통상적으로 교통비용 네. 그리고 숙박비용을 제공했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실 식사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행 가면은 네.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 독일 방문이 주목받았던 거는 박 대통령이 당시 이제 한나라당
대선 경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박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경쟁을 하는 과정인데 이때 파독 간호사 강부 환영 행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메르켈 총리와 만남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었는데 네. 이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큰 의미가 있는 방문 일정이었고요. 그렇네요. 거기에 따라서 뭐 나름의 행사를 진행한 건데 파독 간호사 간부 환영 행사라든가 이런 비용 등은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이제 의문점이 찍히게 된 겁니다. 네, 비행기 값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행사를 진행했던 행사 진행비, 뭐 식사 비용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비용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의문인데 김 전 비서실장 거짓말이 드러난 셈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아직까지 어떤 공식 해명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죠. 처음 성 전 회장이 이 같은 얘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김 전 실장이 전례 없이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해명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와는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활발하게 자신의 입장을 내놨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데 김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 논란이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김 전 비서실장이 자신이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달랐죠? 네, 이전에도 김 전 실장이 말을 바꾼 전례인 건데요. 네. 앞서 김 전 실장은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살까봐 네. 같이 성 전 회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밥도 안 먹고 나는 도시락을 먹었다 이런 말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가 공개됐습니다. 이 다이어리에 보면은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유력 인사들과의 만남을 기록해놨는데요. 네. 김 전 실장은 성 전 회장과 2013년 9월 초 2차례 그리고 11월 초 한 차례 만납니다. 네. 김 전 실장이 2013년 8월에 취임한 거를 감안하면은 결국 비서실장 재임 기간 중에 3번을 만난 겁니다. 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김 전 실장은 11월 초 만남만 인정했습니다. 기억이 그동안 잘 안 났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충청권 의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그 네. 밥값은 내가 냈다. 이런 게 해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일단은 만남 자체를 부인했던 것에서 말을 바꾼 게 되고 게다가 김 전 실장은 9월 초 2차례 만남에 대해서는 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번 항공료 문제도 그렇고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2013년 9월, 2013년 11월 이게 지금 2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2015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데 이거 만남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예. 중요한 게 이 만남 시기가 어떤 날이냐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이때가 경남기업 그러니까 성 전 회장의 기업이죠.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개시할 것인가 이런 전후 과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9월 달엔 그 전이고 11월 달엔 그 후입니다. 그러면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관련해서 성 전 회장이 어떤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직 거짓인지 아닌지는 판명나지 않았는데 네. 성 전 회장과 통화한 적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김 전 실장은 지난 10일에는 최근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한 결과 성 전 회장이 최근 1년 사이에 40여 차례 동안 김 전 실장에게 통화를 시도했다라는 정황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김 전 실장이 수없이 걸려온 전화를 안 받았었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이병기 청와대 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통화 내역이 까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래는 이병기 실장이 단호하게 전화가 왔지만 거절했다. 왜 전화를 받았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네. 그럼 전화가 걸려오는데 안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김 전 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미 식사도 3차례 했었고 네. 그리고 그 전부터 관계가 돈독한 건 아니나 그런 어떤 만남이 있었던 거면 이렇게 의원이 전화를 했을 때 안 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네요. 뭐 상식적으로 봐도 40여 차례 전화 통화 시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40여 번이나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을 리가 없고 2013년에 계속해서 만났고 이런 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화 통화 관련 내용도 거짓말로 판명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이 이완구 총리의 말바꾸기 거짓말 논란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김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 논란, 이 총리의 거짓말과 김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 이 두 모습이 좀 겹치는데요. 이 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김 전 실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뭐 우스갯소리로 김 전 실장이 이렇게 통하기 쉬운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말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만큼 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임 당시에는 정말 통하기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완전히 자신을 오픈하고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너무 억울해서 나왔다.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모습 때문에 워낙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는 양반인데 돈을 받았겠냐 뭐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네. 이게 성 전 회장이 그 숨지기 전 인터뷰에서도 김 전 실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김 전 실장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동안은 좀 그 의혹의 중심에서 약간 비켜서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네. 그 이번에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상황은 이 총리와 비슷하게 가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이 총리도 그랬죠. 네, 이 총리도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목숨까지 걸겠다 뭐 이런 강경 발언까지 네. 했었는데 계속 말을 바꾸면서 스스로 사면 초과에 빠졌었어요. 네, 결국에는 김 전 시장이 지금 이 거짓말로 된 부분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내놓지 못하면 네. 결국 뭐 10만 달러 의혹은 기정사실화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뭐 그 10만 달러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네. 이게 포괄적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든요. 이게 검찰이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내년 네. 9월까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김 전 시장도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총리의 말바꾸기 거짓말 논란, 김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 논란, 계속해서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야당에서는 김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새정치연합은 그전부터 이제 국회 운영위에 김 전 실장이 출석해서 뭐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 거짓말이 또다시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해명을 다시 하고 네. 만약 거짓말이라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통하기 쉬울 줄 몰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언론의 얼굴을 잘 비추던 김 전 비서실장이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잠자코 있어요. 참 의문이고 그래서 점점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건데 야당은 국회 운영위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죠? 네, 결국 오늘 반쪽 운영위가 열렸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고요. 야당 의원들은 뭐 이번 성완종 리스트에 관련된 판넬들을 세우고 따로 이제 그 운영위를 진행했습니다. 네. 다만 뭐 그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유승민 원내대표를 상대로 해서 야당 의원들이 지지를 하는 그런 좀 우스운 모습도 네. 좀 연출됐고요.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지금 뭐 야당의 이런 요구들을 선거용 전략적 요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네.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인데요. 오늘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야당 요구대로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새누리당도 성역 없는 수사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네. 지금 뭐 예정됐던 본회의마저 오늘 원래 본회의를 예정했었는데 이마저 파행시킨 것은 야당이 지금 민생을 도외시한 것 아니냐라고 네.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운영이 개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뭐 정치적인 상황도 있긴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언급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대신 질의를 하고 이렇게 의혹을 해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여야가 계속 이 문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운영이 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비서실장이 운영에 출석을 하려면 네. 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지금 국내를 비웠기 때문에 그 비서실장이라든가 출석이 좀 국회 어렵다 이런 게 좀 해명에 먹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결국에는 또 박 대통령이 귀국을 해야지 좀 풀리는 문제이지 않을까. 특히나 뭐 여야가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 이미 5월 초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박 대통령 귀국 이후에 국회가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열린 반쪽 운영이 이 운영위가 정상화되려면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 이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분석인데 이완구 총리 얘기도 좀 잠시 해보죠. 이완구 총리가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계속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남미 순방에서 돌아오는 27일까지 계속 이게 반복될 것 같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총리 공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총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베란다에서 서 있는 모습이 한번 촬영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총리 공간의 모든 창문이 커튼으로 막혀져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총리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사의를 표현하게 네, 만들었던 어떤 정치권에 대한 시위성 어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그렇지만 뭐 이 총리의 진심이 담긴 말은 네. 박 대통령 귀국 이후 때나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총리 공간의 모든 창문을 커튼으로 막았다. 참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엔 기자들 있는 거 아시면서 밖에 나와서 뭐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창문을 커튼으로 막았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언론을 의식한 행위처럼 보이는데 이완구 총리의 진심이 담긴 입장 이 얘기를 언제쯤 들을 수 있을지 저희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